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됐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아까워서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늘 마지막에 가서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될까요? 함께 웃고 밥 먹고 정을 나눈 시간들이 많았는데 정작 어려울 때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상처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고 후회합니다. 정약용은 위대한 학자이기 이전에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본 현실 조언자였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관찰했습니다. 양반도 평민도 관리도 백성도 모두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전하는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첫째, 말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사람은 편할 때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웃으며 다가오고 친절한 말을 건넵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 사람을 알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모습은 불편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귀찮은 부탁을 들어달라고 할 때,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일을 부탁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이럴 때 태도가 변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성의 있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의 본성도 압력이 가해질 때 드러납니다. 평지에서는 물의 흐름을 알 수 없지만 경사가 생기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누가 진짜 마음을 가졌는지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이익 앞에서 드러나고 인격은 곤란 앞에서 드러난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모두 친절했지만 권력을 일자 외면했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건강할 때는 찾아오던 사람들이 아프고 나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는 좋은 사람이었다가 도움이 필요해지니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좋을 때만 보지 말고 불편할 때를 보십시오. 함께 웃을 때가 아니라 함께 어려울 때 누가 곁에 남는지 보십시오. 당신이 줄 것이 없을 때도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는데도 연락하는 사람이 진심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런 구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관계를 만들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에너지 빼앗길 여유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제대로 된 사람들과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부탁을 해 보십시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내달라든지 간단한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이때 반응을 보면 됩니다.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귀찮아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표정은 숨길 수 있어도 몸짓은 솔직합니다. 말로는 친하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거리를 두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입으로는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피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 좋을 때만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배움에는 대가가 따랐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사람의 인격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대할 때가 아니라 낮은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윗사람에게 공손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익이 되고 평판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짜 인품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반말하는 사람, 청소하는 분께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당신도 언젠가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친절한 것은 당신이 아직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힘없는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는 관리들이 백성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백성에게 겸손한 관리는 진짜 군자였고 백성을 무시하는 관리는 거칠에만 화려한 소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시댁이나 처가의 어른들께는 공손한데 집에서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선생님께는 예의 바른데 집에서 부모에게 버릇없이 군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진짜 모습입니다. 친척이나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나은 친척에게는 극진하게 대하면서 어려운 친척은 외면합니다. 돈 있는 이웃에게는 웃으며 인사하면서 가난한 이웃은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비 오는 날 신발 바닥처럼 드러납니다. 화창한 날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진흙탕을 걸으면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모두 비슷하지만 어려울 때, 불편할 때, 이익이 없을 때 차이가 드러납니다. 당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손님이 왔을 때와 손님이 간 후의 태도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데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굽실거리면서 약한 사람에게는 거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얼굴이 바뀝니다. 마치 물이 담긴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듯이 그들의 태도도 상대에 따라 변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좋지만 내일은 당신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구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있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이 들면서 그런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이때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태도가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존댓말하던 사람이 반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찾아오던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당신의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존중합니다.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어도 진심으로 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족이나 부하 직원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식사할 때 종업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택시기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경비원에게 인사는 하는지 보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약자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자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좋아도 언젠가 당신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본성은 상황에 따라 드러날 뿐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나이입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십시오. 약자를 존중하는 사람, 상황에 관계없이 예의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십시오. 셋째,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보십시오. 모든 관계에는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 주변을 보십시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했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약용은 천하의 일이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마음이 있어야 하고 양쪽 모두 행동해야 합니다.
한쪽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돈인가, 시간인가, 위로인가, 정보인가?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는가? 만약 당신만 주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만약 당신만 배려하고 있다면 중단하십시오. 일방적인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으로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균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아깝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하소연만 늘어놓고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지갑으로 여깁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빌려간 돈은 갚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편의점으로 여깁니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잊어버립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것이 기분 좋았지만 계속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쳐버립니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쌓이고 쌓이면 결국 폭발합니다. 정약용은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도 적용됩니다. 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려는 생각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도움을 주되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배려하되 자신을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요? 간단합니다. 받는 만큼만 주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만큼만 관심을 보이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만큼만 시간을 내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을 챙기는 만큼만 챙기십시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정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관계가 왜곡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는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형제 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형제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형제가 계속 도와주기만 하면 관계가 불균형해집니다. 돕는 쪽은 부담을 느끼고 도움받는 쪽은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연락하고 한 사람만 먼저 다가가고 한 사람만 챙긴다면 그것은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진짜 우정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이 주면 다른 쪽도 줍니다. 한쪽이 챙기면 다른 쪽도 챙깁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에서 지쳤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당신만 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당신만 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착취입니다.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조금 덜 하십시오. 먼저 다가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진짜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 당신이 멈췄는데도 상대방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진짜 관계입니다. 당신이 멈추자 관계도 끝난다면 그것은 원래 일방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균형 잡힌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비슷한 관계입니다. 한쪽이 주면 다른 쪽도 주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배려하면 다른 쪽도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찾으십시오. 이런 관계를 지키십시오. 남은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관계 정리. 이제 세 가지 기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편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둘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셋째, 주고받음의 균형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의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혜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인맥이 중요했고 관계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지킬 관계만 남길 나이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보다 제대로 된 사람이 낫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다시 보십시오. 불편할 때도 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자에게도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고받음이 균형 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하십시오. 반대로 좋을 때만 있는 사람,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만나지 마십시오. 나무는 가지를 쳐야 더 튼튼해집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면 남은 가지에 영향이 집중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남은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에너지를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외면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그들 덕분에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보다 진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거칠의 관계보다 진심 어린 관계를 지키십시오. 숫자보다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잘못된 사람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현명하게 정리하십시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짐도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진짜인지 가려내십시오. 진짜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막힌 곳은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막힌 관계는 피해가고 편안한 관계로 흘러가십시오. 억지로 막힌 길을 뚫으려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을 찾으십시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바뀝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이 되면 지듯이 어떤 관계는 끝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끝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대신 남아있는 관계를 더욱 소중히 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누구와 관계를 유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관계를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제대로 된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십시오.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입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 얻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진짜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쓰십시오. 제대로 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 기준으로 다시 보면 누가 남을까요? 그 답을 찾았다면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실천에 옮기십시오. 용기를 내어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안한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